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우함수다 라고 되어 있죠. y축의 대칭입니다. f'-1이 -20이다. 사실 얘는 뭐를 결정지어 주는 거냐면 2차항의 개수를 결정지어 주는 겁니다. 보시면 fx가 어차피 우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f1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fx는 확정되지 않는다. fx의 미정계수 중 하나는 남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남는 미정계수의 범위를 추적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f1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f'-1은 4x의 제곱이니까 마사고요. 마이너스 2a 이게 될 것 같거든요. 미분에서 마일 집어넣어보면 그죠? 빨리빨리 안 와? 얘가 지금 마이너스 20이다 이런 얘기니까 a가 8임을 이미 알려준 겁니다. 됐죠? 네. 다만 이용하면 되니까 f'(x) 써놓긴 할게요. a 뭔지 아니까 a 대입해가지고 써보면 fx-f'(x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3제곱 플러스 8x의 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b잖아요. 이게 항상 이렇다. 그러면 이거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이 함수의 무엇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면 되겠죠. 맞죠? 네. gx하고 잡고 g'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6이잖아요. 얘가 x 마이너스 인수로 갖겠는데 4 그냥 봐도 보이죠. 예. 남은 거 생각해 보시면 x 플러스 2 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어차피 이 부분은 항상 양이라서 신경 안 써도 되죠. 항상 그러니까 판별식 항상 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2에서 극소함수 최소예요. 그러니까 G2를 보셔야 되는데 G2는 얼마냐면 얼마니? 하하하하하 32 B-16이네요. 네. 이게 이렇다. 그래서 B의 범위가 이미 나와 있죠. F1은 1 더하기 8 더하기 B잖아요. 그러니까 25가 F1의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특정한 함수값의 뭐 최대값이나 최소값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건 애당초에 다항식이 확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미정계수 몇 개 남기게 됩니까? 한 개를 남기게 되고 문제의 다른 어디에선가 그 미정계수 한 개의 범위를 제시하는 조건이 부가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다 똑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48번 수직선 위의 점 x는 2에서 출발하여 속도 m으로 움직이는 점 a와 시각 t일 때의 위치가 b인 점 b가 만나는 횟수. 그러니까 만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위치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식이 필요해요. 맞아요. 처음 2에서 출발해서 속도 m으로 움직이는 점 a의 위치는 xat라고 할게요. 얘는 mt 더하기 2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적분을 하지 않아도 뭘 미분하면 m이 되는지 적분을 안 배워서 몰라요. 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mt겠잖아. 그런데 t에다 0을 대입하면 처음 위치가 나와야 되니까 2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사실 뒤에서 얘기하는 부정적분과 적분상수의 개념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x bt 얘는 그냥 t의 세제곱 더하기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횟수라고 했으니까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얘가 지금 개수 함수잖아요.
얘가 K가 뭔지 모르겠는데 K부터는 계속해서 연속이 된다. 개수 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은 개수가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하나는 3차 함수가 하나는 2차 함수니까 개수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안 맞는다는 얘기죠. 개수가 연계라는 얘기잖아. t가 충분히 크다고 생각해보면 t의 세제곱 더하기 4가 mt 더하기 2보다 압도적으로 클 것이기 때문에 같은 t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예, 그렇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속이 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M의 변화를 주면 직선의 기울기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연속이 되도록 하는 만나는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 것 같아요. 두 개 합쳐서 그리지 마시고 따로따로 그리면 되거든요. 여기가 T고 여기가 Y라고 해보면 색깔 T의 세제곱 더하기 4는 대충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MT 더하기 2는 (0, 2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FM은 이 M의 변화를 주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0이에요.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이때는 1인 지점이 하나 있는 거죠. 여길 넘어가게 되면 이제 2인 것도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이때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때 M이 얼마냐. 얘를 T를 제가 썼으니까 A, A 세제곱 더하기 4라고 하죠. 0,2잖아요. 그러면 A분의 A 세제곱 더하기 2가 3A 제곱하고 같은 A를 찾으면 되는 거죠. A는 1입니다. 이때 A는 얼마예요? 3이죠. 그러니까 기울기 3일 때 접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FM은 0일 때가 있고 1일 때가 있고 2일 때가 있는데 M이 3보다 작으면 0이고 M이 3이면 1이고 M이 3보다 크면 2다. 그러네. 위로 올려버리면 이거 두 개가 되겠네. 예. 제가 처음에 말을 잘못했네요. 예. 두 개로 연속이 되겠네요. 예. 개수가 0개가 아니고 두 개로 연속이 되겠네요. 예. 좀 생각 잘못했지.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따라서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연속이 되니까 만약에 K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에 의해서 불연속점이 발생하잖아요. 계속 연속이어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49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 시각 T에서의 좌표 실제로 위치입니다. 속도가 같게 된다. 속도식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는 위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속도를 구하면 점 P의 속도를 VPT라고 할게요.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24T의 제곱 더하기 36T예요. 그리고 얘 그래프를 사실상 그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속도가 같은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VQT는 그냥 M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상수함수니까 실제로 이제 저거의 그래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할 건데 얘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APT라고 쓸게요. 예. 12T의 제곱 마이너스 48T 더하기 36이고 얘 12로 묶으면 1과 3에서 극점을 갖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V, P 0은 필요 없고 0을 알고 있으니까 1이 필요하죠. 얘가 16 V, P 3이 얼마냐면 얘가 다시 0입니다.
그러면 얘 그래프가 다음과 같겠죠.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예, y는 VPT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서 3회 있으려면 m이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6보다 작다. 답은 16이죠. 이런 거 어려울 게 없는 문제니까 문제 좀 잘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냥 이제 뭐 물체가 움직임만 대입을 시키면 풀 줄 아는 문제를 안 푸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맞아요? 예. 그러하다. 53번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 EFGH에 대해서 공통부분의 넓이의 변화율의 최대예요. 조심하세요. 공통부분의 넓이가 최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통부분의 넓이의 변화율 최대라는 건 사실상 뭐예요? 이게 미분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함수 자체를 다시 함수로 보고 걔의 최대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당신들은 미분을 한 번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기 겹치는 부분의 면적만 t에 관해서 쓰면 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 겹치는 부분의 면적을 표현하려면 각 꼭지점의 좌표가 필요한데, 얘가 한 변의 길이가 이미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사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것만 이제 변수로 잡으면 된다고. 근데 얘는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가 0,1이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 힌트죠, 힌트. 그 다음에 얘는 대각선의 교점이 저 위로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를 t,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예. 그러면 2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t에서 2분의 1 빼고 t의 제곱에 2분의 1을 더하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만 알고 있으면 내 꼭지점의 좌표를 다 표현할 수 있다. 2분의 1 더하거나 빼서. 이게 아마 고등 4에서 유사한 문제 있었을 거예요.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제 발문 자체가 좀 유사한 게 있었다. 그 다음에 C는 2분의 1, 2분의 1이겠죠. 이것만 알아도 여기 이 부분의 면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X좌표 차 곱하기 Y좌표 차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ST라고 할게요. T가 남았으니까. X좌표 차는 얼마예요? 1-T. Y좌표 차는 2의 Y좌표에서 저걸 빼야 되니까 T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이 돼요. 항상 함수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정의역입니다. 정의역 찾아야죠. t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감사합니다. 0보다는 커야 될 것 같은데? t가 0일 때 이렇게 오는 거 아니니 친구들? 겹치는 데가 없잖아. 그지? 예. 그래서 이렇게 될 때가 있을까? 1,1 이렇게 되겠네. 그죠? 네. 여전히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까지다 라고 볼 수 있네요. 근데 그 뒤로는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게 되니까 이해되죠? 네. 자, S'T는 마이너스 3t의 제곱 더하기 2t예요.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얘 뭐가 필요하다고? 최대가 필요하다고. 근데 이제 2차 함수니까 사실상 얘는 뭘 이용해도 되겠어요? 대칭축의 위치를 이용해도 되겠죠. 두 번 미분 안 해도. 아까 제가 이제 두 번 미분은 얘기는 뭐냐면 얘가 2차식 나올지 몰라서 한 얘기고 2차식이니까 여기서는 굳이 이게 미분 안 하고 언제요? 3분의 1일 때? 그쵸? 3분의 1일 때 최대값이 될 거니까 변화율 최대가 될 때 물어본 건 또 넓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본 건 뭐냐면 S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9분의 1이니까 27분의 2가 돼서 답은 29가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
얘는 어디서 본 문제인가 싶다가 물어보는 게 좀 달라요. 그죠? 예. 원래는 뭘 물어보냐면 x나 y나 z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었죠. 그러면 이제 코시시발 증식을 처리할 수 있는데, 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봤던 문제 아니에요. 예. 물어보는 게 다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관계식은 제가 도형이라고 했잖아요. 도형을 못 푸냐? 못 풀어요, 지금은. 못 풉니다. 왜냐면 지금 문자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무슨 도형이겠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도형이겠어요? 공간 도형입니다. 얘도 사실상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중심이 0,0,0이고 그죠? 예. 9예요, 9.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지름 세제곱근 루트 이긴 9입니다. 그러니까 9가 있고 뭐 평면이 있고 뭐 이런 상태인데 이 평면의 방정식에 기하에서 배웁니다. 이 평면의 방정식이 9를 자르면 원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원 위에 모든 점의 좌표에 대해서 x, y, z 좌표를 세제곱한 걸 더하면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형으로 해석이 된다고 해도 풀겠어요?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도형으로 해석을 굳이 안 해도 풀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려고 지금 이 문제를 예를 들어 넣어놓은 거고요. 일단 얘가 0이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는 3xyz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x, y 좌표는 두 개의 관계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식이 하나 있을 때마다 독립변수가 하나씩 삭제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독립변수 실제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보통 x에 대해 정리하는 게 우리가 편하겠죠? 그러면 yz를 없애야 된다는 목적이 생기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냐면 y 더하기 z는 x다. 마이너스 x. 그리고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제곱이네. 그치? 이해하시죠? 이 두 개를 이용하시면 yz를 구할 수 있죠. yz는 위에 있는 식을 제곱해가지고 밑에 있는 식을 뺀 다음에 이거를 2분의 1 비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이것도 그냥 곱셈공식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여기에다가 3x 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고요. 정의역 중요하다고 했죠. 정의역 지금 실수 전체 아닙니다. 관계식을 형성하고 있어서 공간도형 조금 알고 있으면 그래도 실수 전체 아니라는 거 알지. 왜냐면 원 위의 점이니까. x가 막 자유롭게 존재하겠니? 그러진 않겠지. 자, 여기서 정의역 어떻게 뽑냐면 얘랑 얘를 가지고 뽑습니다. y랑 z는 t의 제곱 플러스 xt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의 두 실근이죠. 그러니까 얘의 판별식을 가지고 뽑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가 얘의 정의역으로 사용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안 괜찮은 건 또 뭐야? 괜찮은 거 맞죠? 네. 최대 얼마냐? 6하고 마이너스 6 아니냐? 왜냐면 이 그래프가 미분을 안 해도 알잖아. 얘는 원점대칭이라서 이렇게 생겼거든. 그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이렇게 x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변곡점을 통과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지났을 때 이 길이의 b가 여기 이렇게 극점이랑 이럴 때 루트 3이라는 거 저번에 설명했죠? 설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1만 그냥 대입하면 되지. 1, 마이너스 6이고 원점대칭이니까 이건 마 1, 6이겠죠. 그래서 최대는 6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근데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푸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미분하면 돼요. 알겠죠? 미분하는 과정도 어렵지도 않겠지. 극점 위치가 뿔마 1인데 뭐 식 정의하는 건 어려울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안다고 해서 뭐 딱히 그렇게 유리한 지위에 있는 거 아니라니까. 석2나 미적분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프의 추측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프 추측하는 능력. 55번 볼게요. 이거 문제 수정돼 있죠?
여러분 교재 시작 안 돼 있어요? 뭐 어떻게 바뀌었어? 뭘 구하라고? 이걸 곱으로 바꾸라고? 네? 3이 2로 바뀌어 있고. 아이씨 뭐 문제 다 갈아엎었네? 뭐라고? 어디가 실수 M이야? 아 이거 실수. 왜냐면 이게 문제 오류였거든요. 예, 문제 오류여서 문제가.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문제 오류니까 문제 오류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 예측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전혀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교점의 x좌표가 음이 아니다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말 되거든요. 저는 그냥 이대로 풀게요. 알겠죠? 이대로 풀 거니까 이대로 풀고 나면 이게 왜 오류인지, 그래서 제가 왜 교점 x좌표가 음이 아니다라고 바꾸고 싶었는지, 그리고 교재는 왜 그런 식의 선택을 했는지 그냥 납득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문제를 내는 사람들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틀린 문제를 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3참수 fx가 x는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이고, 이미 깨닫죠? 3참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려면 나 누구? 비형국 접선이다 라는 거 알게 됩니다. 왜냐면 그다음부터 커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변곡점의 좌표를 준 겁니다. 사실은. 그죠? 예. 변곡점의 x좌표가 3이다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f'x를 써보면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4일 거고요. 물론 이제 f 더블 프라임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니까 이것도 표준형 이용하면 되잖아. 그냥 그런 거 몰라도 사실 풀 수 있다니까. 저 새끼 자꾸 교육과정 초과하네 막 이렇게 불편한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이차함수잖아요. 기울기가 원지 최소예요. 3일 때 최소라고 말을 한 거잖아. 그럼 대칭축의 위치가 3이니까 a가 얼마야 되냐? 마구? 그래서 a가 마이너스 9인 거를 굳이 변곡점을 이용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f'x가 이미 확정되거든요. 3으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인가? 그러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이때가 극소죠. 그러니까 극소값 16에서 사실 뭐도 나와버려요? b도 나와버리겠네요. 그죠? 예. f4는 4의 세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4의 제곱 더하기 24 곱하기 4 더하기 b인데 이게 16이어야 돼요. b가 0이네. 맞니? 맞잖아. 이미 16이니까. b 제외하고 계산해도 이미 16인데, 그지? b가 0이에요. 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 함수 자체를 우리가 아는 거잖아. b가 0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형태거든요. 이 함수가 원점을 지나고 2에서 극대를 갖고 4에서 극소를 갖고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 물론 이제 4,16인데 이제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좁아요. 얘가 좀 좁아가지고. 실제로는 위아래로 더 이렇게 많이 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얘기를 했는데 HM이 3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원점을 지나니까 이때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m이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죠? 예. 그럼 3개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3개가 계속 나올 건데 언제까지 3개가 나올 것이냐? 이때까지? 이 사이로 움직이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 그런 말 하고 싶었던 거 같죠? 그죠? 예. 3을 만족하는 근데 얘가 지금 2로 수정을 해버렸으니까 실제로 이때하고 이때 2개만 구하면 되는 거죠. 문제 수정은 HM이 2로 수정되어 있다며. 그지? 예, 그래서 정수 조건도 사라지고. 맞잖아? 예, 그러니까 그때 M 2개만 구해서 이제 답을 구하면 이제 고쳐진 문제 답이 될 것 같고요. 예. 이대로 풀어보면 접점을 t, t 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24t 이렇게 잡죠. 그리고 얘분의 얘를 구할 거잖아 어차피. 근데 약분되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24거든. 이게 지금 기울기 구한 거야 원점에서. 그러면 얘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24랑 같아야 될 거 아니니? 얘를 정리하면 얼마니? t분의 그러면 t의 제곱 안되겠다. 2t의 제곱 마이너스 9t는 0이네요. 예. 그럼 t는 0하고 2분의 9 이렇게 나오죠. 맞잖아? 여기가 2분의 9란 얘기인 것 같죠? 그잖아요. 예. 저기 0 저쪽에 접하는 거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때 m은 얼마예요? 2분의 9일 때 접선의 기울기니까 2분의 9를 저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얼마냐? 3 곱하기 2분의 5. 아, 진짜 다들 계산하기 엄청 싫어하네. 2분의 1. 4분의 15예요. 그죠? 이때는 0 집어넣으면 되니까 24예요. 그래서 원 문제는 뭐였냐면 그러면 4분의 15부터 24까지니까 여기 정수 m은 4, 5 이렇게 해서 23까지다. 원래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은 270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문제 낸 사람이 뭘 잘못 생각한 거냐면 좁은 영역만 그려놓고 하니까 그래. 이런 걸 그리잖아요. 이런 걸 그려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겠지. 여기서 이미 만났죠. 그럼 이걸 연장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또 만나겠지. 3개 나와버리잖아. 이게 문제를 낸 사람이 실수를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그대로 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니네도 좁은 영역만 가지고 함수를 다루면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막 연장해보면 갑자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그걸 노린다. 그걸 노려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그걸 노립니다. 어차피 니네가 한 이 영역, 극점이 존재하는 영역 정도만 그래프를 보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큰 종이에 앞으로 그려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나머지를 잘 상상하는 거야.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머지를 잘 상상을 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이거 긋기 전까지 원래 문제가 오류가 없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한 놈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려면 이걸 이제 출제도를 그대로 살리고 이걸 방지하려면 제 생각에는 얘 교점 x좌표가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가 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문제를 굳이 안 바꿔도 되거든. 맞잖아. 그죠? 이 상황은 교점 x좌표가 0하고 음하고 양하고 3개 나오는 거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렇게 문제를 고치는 선택을 하는 대신에 아예 문제 난이도를 낮춰버렸어요. HM이 2면 문제 난이도를 확 낮춰버린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교점 x좌표가 음이 아니다. 이렇게.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를 동시에 출발하여 y는 x와 y축을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다. P는 y는 x 양의 방향으로 몇 초 루트 2. 이거 봐봐. 몇 초 루트 2라는 말은 이 길이가 루트 2t라는 말이야. 근데 얘가 기울기 1이니까 당연히 P의 좌표를 뭐라고 잡으라는 얘기야? t, t로 잡으라는 얘기지. 알았니? 그래서 얘는 t, t로 잡으면 돼요. 그리고 Q는 0,3t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아주 쉽지 않냐 이거? R의 x좌표만 t에만 쓰면 걔 개수가 곧 답인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선 PQ를 구해보면 y는 얼마냐? 마이너스 2x 더하기 3t죠. 그러니까 R의 좌표는 2분의 3t, 0입니다. 개 쉬운 거죠. 답 2분의 3이에요. A가 2분의 3. 답은 4 곱하기 6이겠죠. 네. 이것도 진짜 완전 쉬운 문제잖아요. 왜 점이 움직인다고 하면 갑자기 막 얼어붙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느냐. 일단 이게 문제다. 알겠죠? 네. 넘어가고요. 58번 보겠습니다. 58번은 앞으로 저에게 또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어렵거든. 문제가 어려워요. 물론 제가 존나 쉽게 풀 겁니다. 아 그럼 쉽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하는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풀어 맞춘 애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수능 시험장에서 처음 봤는데 맞추는 게 어렵다고 내 말은. 나한테 배우고 나서 이걸 따라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왜 어려운지 잘 보세요. 자, fx의 역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얘 역함수 딱 봐도 못 구하게 생겼지? 아니, 역함수라는 건 사실상 뭐라고 했어요? 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했잖아. 이걸 y라고 한 다음에 x는 y에 대해 쓰는 거잖아. 그러면 x에 관한 3차 방정식을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K를 모르는데 어떻게 풉니까? 못 풀지. 근해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못 푸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뭔 생각하는 거냐면 아 나는 어차피 gx를 구할 수 없다. 이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요? 나는 어차피 gx를 구할 수 없다. 그럼 gx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gx는 gx로 놔두세요 그냥. 알겠죠? 예, 어차피 내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럼 난 gx를 그대로 놔두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f'x라도 구해보는 거죠.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수학투나 미적분 고난도 문제들은 다 어떤 느낌이냐면 퍼즐을 맞추는 느낌이야. 니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학과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할 수 있는 걸 해서 퍼즐을 맞추는 거야. 문제 자체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 gx를 구하고 싶다 막 이질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어차피 못하는 건 못하는 거야.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럼 할 수 있는 걸 해보자고. 자, 4배 f'x라고 했으니까 12x의 제곱인가요? 마이너스 24x 플러스 24 더하기 12x 마이너스 18 이게 되죠. 우변은 f'에다 gx를 넣어야지 뭐 어떡해. 3gx의 제곱 마이너스 6gx 더하기 6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얘 없어야 되죠. 다 6이니까 3으로 나눠도 되겠네? 그죠? 예. 3으로 나눠버리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냐? 4x는 gx의 제곱 마이너스 2gx예요. 여기까지 만학습 수험생이 도달했습니다. 아영, 이제 뭐 하고 싶어?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요? 물론 gx에 관한 2차 방정식 풀어도 됩니다만은 일 더 하고 싶지 않냐? 그냥 그런 충동이 있어야지. 없냐? 없으면 안 돼. 일 더 하고 싶잖아. 그치? 그럼 좌변이 2x-1의 완전제곱이고 오른쪽도 gx-1의 완전제곱이 될 거니까. 야, 원래 그 중3 때 2차 방식 풀이 배울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 해법, 즉 완전제곱식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괜찮죠. 괜찮은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gx는 진짜 2x하고 똑같거나 또는 gx는 더해서 0 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2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딱 쓰고 나면 또 이런 얘기 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gx를 못 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gx를 구한 것 같은데요? 뭔 개소리야. 우리가 다루는 식은 무슨 식이라고 써있냐? 혹시 니네 착각할까 봐 뭐라고 써있어? 방정식이라고 써있습니다. gx라는 식을 구한 게 아니라 gx랑 2x랑 같을 때 x를 구하면 그게 해 중에 하나다. 뭐 두 개일 수도 있겠고 그게 해다. 그 다음에 gx랑 마이너스 2x 더하기랑 같다고 놓은 방정식 풀면 뭐가 된다? 해가 얻어진다 이 말이지. 근데 여전히 우리한테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드냐면 gx를 모르잖아요. gx를 모르는데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로그 a의 fx는 로그 a의 gx라는 방정식이 있었다고 합시다. 당신들 이거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풀죠. 물론 fx는 뭐 양수고 gx는 양수라는 조건이 따라오긴 하지만 이렇게 풀죠.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가 뭐지? 네?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수원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로그 ax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입니다. 방정식의 1대1 대응을 합성해도 1대1 대응을 합성해도 뭐는 바뀌지 않는다? 해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방정식의 1대1 대응인 함수를 합성해도 해가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하필이면 이 방정식들의 1대1 대응인 누구를 합성하고 싶죠? F를 합성하고 싶죠. F가 왜 1대1 대응인데요? 역함수가 존재하니까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스스로 했어야 한다는 얘기 내 말은 알겠지? 그러면 얘는 X가 되고 얘는 F2X가 돼요. 그죠? 얘는 X가 되고 얘는 F-2X 더하기 2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아주 괜찮죠? 자, 이제 우리는 실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실근을 갖기 위한 K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2X를 집어넣어야겠네.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린 뭘 확인하고 싶다고요? 실근의 존재. 뭘 확인하고 싶다고? 실근의 존재. 실근을 구하지 않고 실근의 존재를 이 구간에서 구하고 싶어요. 실근의 존재를 구간 내에서 확인하고 싶어요. 무슨 정리? 나 혼자 얘기하냐? 실근의 존재를 특정 구간 내에서 확인하고 싶어요.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 연속만 있으면 되잖아. 함수 연속만. 물론 사이값 정리는 개구간 내에서의 실근의 존재를 확인할 때 쓰는 건데 폐구간이면 그냥 등호 붙여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h1x를 f2x-x라고 잡고요. 여기서 h2x를 f-2x 더하기 2-x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h1 0 곱하기 h1 1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h2 0 곱하기 h2 1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쓸 수 있잖아요. h1 0은 얼마예요? k냐? h1 1은 얼마냐? 얼마냐고? 얼마야? k 플러스 7? 니네 진짜 나빠. 내가 계산할 때까지 아무도 그냥 입만 닫고 있어. 뭐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7부터 0까지죠. 그죠? h2 0은 얼마예요? k 플러스 8이죠. 아까 k 플러스 7 계산해본 친구는 뭔 말인지 알 거예요. h1 1은 얼마냐? 얼마야? k지? k-1이 아니냐? k-1이지. 그러면 여기서 마8부터
1까지가 나올 거야. 잘 봐. 이 문제 악마 같은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고 나면 자꾸 두뇌의 스위치가 꺼지려고 한다고 했지. 여기까지 풀고 틀린 새끼들이 있는데 얘랑 얘 공통범위를 구한 새끼들이 있다. 이거 지금 연립부등식이 아닙니다. 연립부등식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실근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범위를 합집합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팔부터 1까지가 되죠. 그럼 답은 65입니다. 야, 여기까지 왔는데 공통범위 구한 새끼들 얼마나 억울하겠니? 내가 봤을 때 꽤 많은 숫자가 있다고 봅니다. 꽤 많은 숫자가 있다고. 왜냐면 머리를 막 쓰고 나면 이제 머리 쓰기 싫어지거든. 그럼 손 간대로 풀게 돼 있어. 니네 학교 시험 볼 때도 그랬던 경험이 있잖아. 내가 왜 이런 짓을 해놨지? 라는 게 발견이 되잖아, 풀이에. 그럼 보통 그게 뭐냐면 이제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머리가 지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다가 지쳐서 잠깐 두뇌의 스위치가 나가는데 손이 움직이면서 그 지랄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의 체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두뇌가 지치면 안 돼. 복잡한 사고를 하면서 두뇌가 지치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리는 걸 게을리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건 똑같은데 두뇌의 체력이 점점 빠지면서 점수가 떨어지는 거야. 바꿔 말하면 고3 때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싶잖아. 그러면 두뇌의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체력이 맥시멈인 상태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수능 직전이 돼가지고 수학 지금 손대봐야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놈들은 잘못된 생각이야. 두뇌의 체력이 점점 빠지고 있어. 니네가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 시편까지 꽤 잘 봐가지고 10월 한 달간 탐구에 올인을 하면 수학이 8점이 안 나와요. 해보시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 수능 시험장에서 이미 머리가 다 지쳐버려요. 복잡한 생각하다가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수능 전까지 수학은 꾸준히 풀어야 돼요. 안 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항상 과목 간의 밸런싱이 중요해. 이번 달은 뭐에 올인하자 이런 병신 같은 사고 하지 마세요. 적어도 수학은 꾸준히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수학만 그러냐? 국어랑 영어도 그렇죠. 국어, 영어, 수학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그 옛날 어른들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맞는 말이야. 근데 나는 그때 들었을 때 되게 불만스러웠거든. 그런 얘기 나도 하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무슨 비법이나 된 것이냐 나한테 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근데 이렇게 근거를 들어 설명해줬으면 내가 잘 납득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맞는 말이다. 나도 정말 돌이켜보면 내가 고등학교 때 시절 돌이켜보면 학교 시험을 보고 있어요. 한 문제 빼고 다 맞은 것 같아. 근데 시간이 20분이 남았거든요. 제가 좀 잘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근데 20분이 남았어. 그러면 20분 동안 그 문제 열심히 풀면 되잖아. 나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냥 찍었어요. 왜냐면 이 문제를 틀려도 점수는 딱히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다른 거 하나 더 틀려도 딱히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냥 찍었어 그냥. 근데 맞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만점이었는데 그냥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가 나보다 잘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마지막까지 쥐어짰어야 맞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했지? 왜냐면 나의 두뇌의 체력이 이미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야. 야, 의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 야, 니네한테 마라톤 42.19 뛰라고 시킨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니네 한 10km만 뛰면 진짜 탈진 올 걸 막 입에서 피만 나고. 근데 야, 의지가 중요해, 할 수 있어, 이 짓을 하면 뛸 수 있어요? 못 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평상시에 문제를 풀면서 두뇌의 체력을 꾸준히 쌓아놓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내가 진짜 열심히 풀어야지? 안 된다니까? 알았니? 내가 진짜 열심히 달려야지?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꾸준히 풀면서 두뇌의 체력을 길러놓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제 하나의 풀이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문제를 풀이하는 걸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59번 보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풀고 제가 쉬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죠. 두 실수 a와 k에 대하여 두 함수 fx와 gx는 fx는 a의 좌측에서는 0이고요. a의 우측에서는 이제 3차함수를 따라가는 거죠. gx는 k의 좌측에서는 0이고 k의 우측에서는 직선이에요. 그죠? 네. 근데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간하다. 존나 쉽네. a가 1이라고 그냥 대놓고 말하고 있잖아. a는 1이야 이렇게. a가 1이 아니면 미분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저 3차 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이제 1에 접하는군요. 예. 이런 형태의 함수인데, 맞아요. 이런 데서 a를 끊으면 a 왼쪽은 0인데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불연속이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연속이라도 되게 하려면 이런 데서 끊으면 안 되나? 이런 데서 끊으면 안녕? 난 뾰족점이란다? 미분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끊어야만 미분 가능이 된다는 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1이라고 처음부터 1이라고 써준 거고 딱히 뭔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네. 얘가 1인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gx는 이런 형태지. 어떤 형태의 함수냐면 이렇게 랄랄랄라 0 가다가 짜란 이렇게 막 이런 형태의 함수입니다. 애당초에 미분 불가능한 함수고 여기가 k다. 이런 형태의 함수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fx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fx는 다음과 같을 거예요. 이렇게 상수함수로 가다가 1의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간 형태의 3차 함수 접하면서 올라간 형태의 3차 함수를 따라가겠죠. 이렇게 얘가 y는 fx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 맞니? 예. 근데 우리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k의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야. 뭐만 만족하면 돼? 이거만 만족하면 되죠.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더 당겨갈 수 있는 여지가 있네. 이렇게 쭉쭉쭉 당겨가다 보면 딱 접할 때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냥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접선 문제가 된 거죠. 이때가 이제 k의 최소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접선의 길이가 12인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f'x를 구할 건데 어차피 곡선 부분만 구하는 거라서 이게 되는 거고요. 얘가 2x-1로 묶으면 2x 더하기 1에다가 x-1이니까 3x만 곱하면 되거든. 이게 12가 되는 위치 찾는 거잖아. 이런 짓을 왜 하냐면 보통 조금 예쁜 위치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찍으려고 하는 거죠. 찍으려고. x2 정도? 괜찮죠? 네. 괜찮은 거 같죠? 네. 그래서 여기가 2다. 물론 이렇게 잘 안 찍히면 이제 그때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던지기 해가지고 2라는 거 알았어요. 네. 그럼 k가 최소라는 건 사실상 뭐냐면 이 점의 좌표가 2, 얼마니까 5냐? 그죠? 그래서 y는 12 x-2 더하기 5에 x절편 구하면 그게 k의 최소인 거죠. 네. 그래서 k의 최소값은 얼마냐면 얼마예요? 얼마냐고 12분의 19 됐죠? 네. 그래서 a 플러스 p 플러스 q는 32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